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그때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반 총장이 대권 도전 의사를 본격적으로 피력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개인으로서의 선택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이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는 모습은 분명 정상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특정인이 왔다고 해서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쭉 함께 몰려다니면서 동행하고 그가 한마디 하면 한쪽은 희색이 돌고 다른 쪽은 애써 이 발언을 격하려 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이제 우리 정치권은 당분간 유욕만 바라보게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정치권이 그만큼 자생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택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객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문 총장 얘기 제가 했는데 네. 물론 우리도 반기문 총장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뭐 당연히 모든 뉴스의 탑이던데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 제주에 온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서귀포시 그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 관훈클럽 간담회를 이제 가졌거든요. 예. 이 관훈클럽 간담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사적이죠. 이제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 그 기대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내년 1월 1일 이제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 한국 시민이 되는데 한국 시민으로서 그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고민하고 결심하겠다. 이렇게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그 대선 관련 질문이 나오면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종전의 그 언급에 비해서는 역시 확연히 좀 달라진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오늘 신문들 대부분 다 그 제목을 뽑고 있죠.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통합을 특히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죠? 네. 그 아주 좁은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파티 인터레스트 등을 갖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무총장 오래 하시더니 그냥 영어가 술술 나오시네. 정쟁이다. 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티 인터레스트라고 하면 이제 집단이익, 파티 인터레스트면 뭐 당파이익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향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죠. 또 그 누군가 그 대통합을 선언하고 나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솔선수범하겠다는 그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남북통일은 그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가통합은 정치 지도자들의 그 뜻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근데 뭐 이 뜻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만큼 복잡한 공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게 힘든 건데. 네, 예. 이제 이런 언급들은 네, 현실 감각에서 과연 이제 어떤 거냐. 예. 또 본인의 정치력이 뛰어나면 또 이제 뭐 딱 한번 나오면 네. 또 문제 쫙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죠? 네, 사실상 그 거부권 행사 쪽으로 이제 그 결심을 굳힌 것 같다는 건데요. 네, 이 청와대 관계자 어제 그 한겨레와의 그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그 통과된 지난 19일부터 위헌 여부를 두고 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그 오래 끌 수는 없다면서 이 법제처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죠. 이 정부는 현재 그 각 부처의 그 의견을 그 취합하고 있는데 이르면 그 이번 주 안에 그 최종 결론을 내고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그 제2 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지금 야당 근데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의화법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더 이상 강경 대응하는 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그 대응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또 그 대응의 수위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는 표정이죠. 네, 우상호 그 박지원 두 야당의 원내대표 어제 그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제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응 수위를 놓고는 그 고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정부 여당이 그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청와대가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그 덫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박지원 국민의당 그 원내대표 또한 그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 붙잡고 늘어질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이제 말하게 됐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정의화 의장도 국회의장도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분도 신당 창당 뭐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에는 또 2월 달에 정대철 고문한테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게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네, 그 대선의 계절에요. 정대철 이제 전 고문이 그래서 안 나가세요? 백병구 평론가님 대선에? 네. 대선이요? 예. 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투표 해야 되죠. 네. 예. 유권자로서 표 한 표는 행사할 생각입니다. 예. 어제 그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주요 메시지는 그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그 거부권 행사 논란에 대해서 그 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이 두 번째로는 20대 국회 출범 직후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그 즉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주목되는데요. 이른바 그 빅텐트론을 다시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 빅텐트를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협치와 연대의 그 정치개혁, 이 국민 중심의 그 정치 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그 정치 혁신에 동의하는 그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겠다면서 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빅텐트가 아마 여권 쪽에서 나온 빅텐트는 처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빅텐트는 항상 야당에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브라질의 정당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빅텐트가 나오면.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제가 조금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어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정치 현안,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유일한 분이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박 대표님, 이 반 총장이 대권 출마 선언한 건가요? 어제 제주 발언을 보면은 외교관으로서 가장 강력한 의미의 대권 발언 시사로 보고 해석이 되네요. 예. 근데 일각에선 시기가 너무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국제 정서도 있고 유엔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설사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당사국인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한 톤의 대권 출마 시사를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친박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 한 2년 전에는 출마할 것도 반, 하지 않을 것도 반, 민주당으로도 반, 새누리당으로도 반,
그래서 반반 총장이다라고 했는데 최근 1년의 움직임을 보거나 또 충청권 대망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친박은 사실 대권 후보가 무주공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 친박이 나서면 오히려 반 총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덧칠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제 보니까 친박들이 계속 동행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분은 산적한 당내 문제도 있고 원구성 문제도 있는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반기문 총장과 기속만 하는 걸 보면은 모양도 안 좋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친박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고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살맛이 나지만은 그게 또 대권 후보라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예. 반박에서도 비박에서도 그렇게 용이하게 넘겨주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앞으로 뭐 반기문 목장의 혈투가 있겠죠. 반기문 목장의 혈투.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상당히 반 총장 이제 사실 좀 부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은 뉴욕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죠? 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반기문 총장이 권력욕도 갖추고 있고 또 국제적 명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머지 임기 동안에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도 숙제로 남습니다. 검증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이야 세게 받아야죠. 특히 비박계에서는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 검증은 센 검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반기문 총장이 만일 나오게 된다면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새누리당이 얼마나 뭉쳐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친박에서 반기문 총장을 옹립한다고 하더라도 비박에서는 강한 검증과 함께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태풍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남산우의 소나무가 꺾일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북풍 한설에 견뎌낼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고요. 역시 관료 외교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견뎌내는 것은 힘이 많이 들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 야권으로서는 한번 겨뤄볼 만한 후보가 나타났다. 아하. 오히려 우리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낙관론도 생각됩니다. 야권은 후보들이 많죠. 그중에서 제가 특히 한 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일을 잘할 사람인 것 같지만은 일단 자기 세력이 모으는데 좀 문제가 있고 탁 치고 나오는 게 좀 부족하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역으로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좀 치고 나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렸는데 저만 그렇게 들은 건가요?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제가 바로 이해했군요. 예, 우리 신율 교수가 아주 제 마음속에서 톡 튀어나오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손학규 대표는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예.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 정치는 역시 자기를 따르는 사람, 그 그룹과 함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조금 미온적인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면 잘하실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 특히 지금처럼 야권에서 후보가 여럿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예. 탁 치고 나와서 예. 국민의 심판과 당원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스스로 강하게 사람을 모아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또 제가 볼 때는 손학규 전 대표도 새 판을 짠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새 판을 짠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국회의장과 그러한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 언론 보도에 의거하면은 제4 세력인데요. 예. 과연 정의와 의장이나 손학규 전 대표가 두 분이 손을 잡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손학규 대표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개파를 챙기지 않는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 대표의 개파 쪽 의원을 어제도 만나보면은 또 따라갈 거냐 하고 물었더니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더 민주에 남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과연 이 두 분이 새 판을 짠다고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 현실에서 변방 세력이고 또 그런다고 손학규 대표나 정의와 전 의장이 확실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은 또 사람이 모일 수 있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래도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의화 의장은 PK 지역이고,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호남을 지금 대표하는 정치인이시지만, 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가 또 손학규 전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는 상징도 되고, 어떤 중도적 이미지를 가진 그런, 그래서 이 친노와 친박의 대비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예. 제가 국민의당이어서가 아니라 안철수 예. 대표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지만은 현실 정치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거의 1년 7, 8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1년간은 정치가 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건데 예. 국회라는 교두보가 없을 때 과연 잘 부각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참, 그렇고 국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상시청문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요? 상시청문회법은 지금 현재도 사실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요건을 강화한 것뿐인데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여야당이 즉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 통과됐습니다. 예. 이걸 3당 원내대표의 묵인하에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가결됐다고 하면은 국회의 견해를 대통령이 존중해 주는 것이 4.13 총선의 민의입니다. 이것을 마치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삼권 분립에 문제가 있다. 국회가 독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학자들이 또 법제처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유헌이 문제가 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19대에서 공표가 안 되면은 폐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17대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18대 국회에서 공표된 법안이 19개 법안이 있고요. 예. 18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공표된 법안이 28개 법안이 있습니다. 아. 이러한 것은 그러면 이런 법도 다 유헌이란 말입니까? 예. 이건 어불성설이고 어떻게 됐든 우리 국회에도 자율성이 있습니다. 365일 법적으로도 청문회를 할 수 없는 거고 또 과유불급 아니에요. 뭐든지 남발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대 국회보다는 20대 국회에서 생산적이고 일하고
경제 생각하는 국회로 하겠다. 이렇게 3당 대표들이 천명을 했고 대국민 약속을 했고 대통령 앞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왜 거부권 행사합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거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덫에 걸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네. 정진석 대표가 저희들을 만났을 때도 원 구성보다는 당내 문제가 우선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정진석 대표가 당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전 부총리 세 사람이 만났지 않습니까? 예. 만나가지고 뭐 합의를 했다 하는데 친박에서도 비박에서도 무슨 상김시대냐고 비토를 놔버리고 다시 미국에 빠지니까 마치 당내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야당과 국회와 청와대가 싸우는 것으로 또 야당이 발목 잡는 것으로 호도를 한다. 이 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 문제 가지고 얘기할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민생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오늘 아침 언론을 보더라도 STX 조선, 대우해양조선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 해고 노동자들이요 현장에 가보면 맷돌로 지구를 갈아버리고 싶은 심정의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민생 경제보다 더 큰 정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경주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뭐 심지어 임을 위한 행정국이나 거부권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대로 정치 문제는 투트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앞장서겠다. 이런 것을 마치 우상호 대표도 물론 선거처럼 박지원이는 민생에 전념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면 큰 코 다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벌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자동차가 좀 덜 밀리는 아침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출근 준비하실 텐데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7시 40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한 주 중 목요일 아침이 가장 수월한 편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교통량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유 있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홍은에서 홍지램프 구간 1차로 했던 고장 차량은 처리 작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 부근 아직은 속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전 종암 분기점부터 국민대 램프까지도 서행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의정부 가는 길 월계 1교부터 노원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당 수소로 청담 쪽으로도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인데요.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이제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서행입니다. 그 밖에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 3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최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태 낱낱이 드러났죠.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돈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강아지들 보면서 참 분노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후에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물법 개정안에 서명도 하고 정부에서도 전수조사하고 처벌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만, 강아지 공장은 여전히 성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이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거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반려동물이잖아요, 개가. 그럼 이제 사람과 많이 이렇게 친화적인 동물인데 불구하고 예. 비좁은 그 케이지에 그 설망 바닥이 있는 뜬장에서 예. 평생 동안은 그 안에 갇혀서 새끼만 낳는 일을 하는데 그 새끼 낳는 환경이 매우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또한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그 새끼를 낳는 그런 그 형편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비좁은 그런 그 공장이 주로 특정 어떤 지역에 몰려 있나요?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가 이제 점차 그런 그 농장들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 지방으로 밀려가는 이런 추세에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분포해 있고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그런 것을 한다. 네네. 이게 강아지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옛날에 개농장이라고 불리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개농장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농장은 그래도 조금 그 여건이 낫지 않았나요? 그 개농장이나 사실 이 반려동물 번식장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형의 차이로 인해서 그 개농장은 큰 개들이다 보니까 케이지가 좀 넓어 보이는 것 뿐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 몇 곳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개농장, 강아지 공장이라는 데는요? 정부 그 등록된 시스템에서는 이제 90여 곳으로 나왔는데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180여 곳이 그 합법적인 업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보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3,000여 개의 이런 번식장, 크고 작은 번식장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0여 개요? 예? 네네. 제가 좀 너무 끔찍해서 표현하기가 뭐하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자꾸 출산하다 보면 늙어가지고 이 강아지를 이렇게 뱃속에 뱉는데 이게 혼자 출산하기 힘들면은 이거 수술을 해서 개복해가지고 꺼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건 오래전부터 사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 거고요. 난사를 하게 되면, 제왕절개 수술을 이제 수의학적인 전문가가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드니까, 본인들이 직접 개복 수술을 해서 강아지를 꺼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보도 보셨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보셨죠? 동물농장? 그죠?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열악한 사례를 우리 조 대표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농장 중 이제 그 방송에 나온 농장이 2군데 다 저희가 가서 애들을 구조해 왔는데 한 군데는 너무 열악해서 개들이 구조해 놓고 보니까 너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불법 외과 그러니까 수술을 직접 무자격자가 한 그 농장은 신고된 업체였습니다. 정부에 등록 신고한 업체인데 그나마 다른 농장에 비하면 좀 우습게도 또 환경은 그나마 좀 나은 편에 속하는 그런 농장인데 대부분의 농장들은 비좁고 그 너무 열악해서 그 개가 사는 그 밑에 바닥에 다 배변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배변이 쌓여 있고 썩고 이런 환경에서 좀 살고 있죠.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강아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들은 경매에 붙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매를 통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강아지 파는 곳에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네네네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비위생적이고 열악하고 정말 아주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출산한 강아지들은 그렇게 팔려가도 건강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파보장염에 걸림에 아예 노출되어 있다든지. 네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그래서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예.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들어서 치료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니 그 강아지들이 건강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 정부가 이 전수조사하고 말이에요. 예? 네. 처벌 조항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나니까 정부가 전수조사하겠다고 저희들이 요구하기도 했고 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 이런 일이 2013년 12월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설명 자료를 배포해서 실태 조사를 다 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발표한 게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전수조사한다고 해서 금방 다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또 나올 것이라고 믿고 일단은 기대는 해보려고 합니다. 주문부처가 어디죠?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예. 근데 이거 전수조사 처벌 강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전체 번식장을 다 조사해서 단속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경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업체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경매장에 나오는 강아지들은 사실 원래 강아지들은 60일 이상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미 경매장에서는 30일, 35일이면 나오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행정 지도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또한 그 경매장에 나오는 개들은 어떤 농장에서 왔는지 예.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불법 농장들을 차단할 수 있고 그 영업 판례로 막아내면서 이러한 일들을 좀 이렇게 단속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 경매에서 이렇게 각 애견샵으로 분배되는 강아지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서 강아지를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경매장도 없어질 것이고 경매장이 없어지면 강아지 공장도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지 말고 입양하라는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게 그런 강아지 공장의 설자리를 없게 만들고 역시 같이 경매장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이게 단지 어떤 영업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려동물은 사람과 이렇게 교감하는 그렇죠.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 동물을 그렇게 철저하게 공장식으로 찍어내고 어떤 심각한 어떤 폭력과 이런 것이 동반된 것으로부터 분양을 받는 건 우리 자체에도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